서울 강남구 아파트 32평. 오후 햇살이 거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은숙 60세. 결혼한 지 벌써 35년이 된 그녀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여보, 차 한잔 할까? 은숙이 물었지만 남편 이성우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 회사 일이 좀 있어서. 성우는 여전히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앞둔 62세의 남편이지만 요즘 따라 이상하게 바빠 보였습니다. 은숙은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최근 몇 달간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외출이 잦아졌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집안일에 대한 관심도 줄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나가는 거야? 은숙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이 많아져서 그래. 곧 은퇴도 앞두고 있고. 성우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예리한 관찰력은 남편의 거짓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여자의 직감이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돌아올 때면 남편에게서는 여성용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그날 저녁 성훈이 또다시 외출할 채비를 하자 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동창 모임인 거야? 순간 성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해?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요즘 너무 자주 나가니까. 에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나갔다 올게.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숙은 남편이 놓고 간 커피잔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불안하고 어두운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후 우연한 기회가 은숙에게 찾아왔습니다. 성훈이 서둘러 외출하면서 전화기를 집에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자 은숙은 무심코 받았습니다. 자기, 오늘 은행 가서 서류 정리 끝냈어?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세요? 성훈 씨 아니세요? 제가 번호를 잘못. 상대방이 당황해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숙은 남편이 최근에 은행 업무를 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공동 명의였는데 왜 자신 몰래 은행에 가는 걸까요? 그날 오후 성훈이 돌아왔을 때 은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최근에 은행 일이 있었어? 은행? 아니, 왜? 오늘 전화가 와서. 성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은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성훈이 외출한 사이 은숙은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건드리지 않던 서랍을 열어보니 뜻밖의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집 소유권 관련 서류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증여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이 그들이 함께 35년간 일궈온 이 집을 최율이라는 여자에게 증여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미 법무사와의 상담까지 마친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숙은 주저앉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이 평생토록 갖고 온 이 집을 다른 여자에게 넘기려 한다니. 배신감과 분노,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손해를 볼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성훈이 외출한 후 은숙은 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민은 은숙의 사촌 동생으로 과거 부동산과 금융업에서 일한 58세의 남자였습니다. 상민아,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 혹시 오늘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은숙 누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꼭 만나서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어. 2시간 후 동네 조용한 카페에서 은숙과 상민이 마주 앉았습니다.
은숙은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런 거네. 상민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죄에 가까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상민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일단 집은 공동명의니까 누나 동의 없이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 하지만 문제는 성훈 형이 누나를 속여서 서명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우선 모든 증거를 보존해야 해. 그리고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 오히려 모르는 척하면서 그들의 계획을 더 파악하는 게 좋겠어. 상민의 조언은 은숙의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충동적인 대응보다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나, 한 가지 더 조언하고 싶은 게 있어. 상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실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리해. 성훈 형과 그 여자가 자신감에 차서 더 큰 실수를 저지르도록 말이지. 은숙은 상민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였지만 이제는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상민아, 나를 도와줄 수 있니? 물론이지, 누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줄게. 며칠 후 은숙은 우연을 가장해서 최유리를 직접 만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성훈이 자주 가는 카페 근처에서 그녀를 목격한 것입니다. 최유리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으로 화려한 차림새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우연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성훈 씨가 말했는데 아내가 완전히 순한 양이래. 집 문제도 곧 해결될 거라고 하고. 유리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맞아. 이미 법무사까지 만났다니까. 이제 시간 문제야. 곧 그 집은 내 집이 될 거야. 은숙은 이 대화를 들으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여보,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 성훈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가?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여보, 혹시 집 관련해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거 있어? 순간 성훈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계획? 그냥 우리 집 관리나 잘하자는 정도지 뭐. 아, 그냥 요즘 집에 대한 서류들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미리 말해줘. 은숙의 말에 성훈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서류? 뭔 서류를 말하는 거야? 등기부등본이나 소유권 관련 서류들. 나중에 필요할 때 찾기 쉽게 정리해 두려고. 아,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성훈의 반응을 보며 은숙은 자신의 예상이 맞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신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은숙이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숙은 사촌동생 상민과 다시 만났습니다. 누나, 어떻게 됐어? 예상한 대로야. 그들은 완전히 나를 우습게 보고 있어. 특히 그 여자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순한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네. 상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숙은 상민과 함께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50대의 경험이 풍부한 가정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니 일단 다행인 점은 집이 공동명의라는 것입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따라서 부인 동의 없이는 절대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안전한 건가요? 은숙이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가 성훈이 준비한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남편분이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놨네요. 부인을 속여서 서명을 받으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상민이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쓸 것 같나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집 리모델링이나 세금 문제, 해결 등의 핑계로 서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은행 대출 정리를 이유로 할 수도 있고요. 은숙은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남편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우선은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대화를 녹음하시고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나온 은숙과 상민은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나,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 상민이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더 큰 실수를 하도록 유도해야 해. 어떻게? 누나가 갑자기 집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마치 집을 팔고 싶어 하는 것처럼 행동해봐. 그럼 그들이 성급하게 움직일 거야. 은숙은 상민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그녀는 새로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이 집이 너무 크게 느껴져. 은숙이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글쎄, 이제 나이도 들었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차라리 좀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성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응, 그리고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팔면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날 밤 성훈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은숙은 그가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오랫동안 통화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응, 갑자기 집을 팔고 싶다고 하네. 그래, 이제 기회인 것 같아. 내일 법무사에게 전화해봐. 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훈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여보, 집 문제 말인데 좋은 소식이 있어. 성훈이 저녁 때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 내가 아는 법무사가 있는데 집을 팔 때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은숙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떤 방법인데? 복잡한 건데 일단 소유권을 임시로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겼다가 나중에 다시 우리 명의로 하는 거야.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훨씬 적게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게 안전한 방법인가? 물론이지. 법무사가 보장한다고 했어. 그리고 임시로 명의를 맡을 사람도 내가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야. 은숙은 성훈의 거짓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좀 복잡하네. 정말 안전한 거지? 당연하지. 나를 믿어봐.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다음 날 성훈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은숙은 상민과 미리 상의한 대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나도 변호사와 상담받고 가면 안 될까? 이런 중요한 일은 신중해야 할 것 같아. 성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변호사? 왜 변호사까지? 그냥 법무사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집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잖아. 혹시나 해서. 에이, 그런 걸로 돈 쓸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봤다고. 하지만 은숙은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아니, 나는 변호사 상담받고 갈 거야. 그게 맞는 것 같아. 결국 성훈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훈은 다시 화장실에서 긴 통화를 했습니다. 이상해. 갑자기 변호사를 만나겠다고 하네. 뭔가 눈치챈 걸까? 은숙은 남편의 불안함을 느끼며 만족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은숙은 상민과 최 변호사를 만나 최종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최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떤 수를 써도 막을 수 있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훈, 은숙, 그리고 놀랍게도 최유리까지 함께 모였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은숙이 일부러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아, 이분은 최유리 씨라고 부동산 전문가야. 오늘 상담에 도움을 주시려고 와주셨어. 성훈이 어색하게 설명했습니다. 유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은숙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훈 씨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은숙은 속으로 웃으며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들을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진행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금 절약을 위해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최유리 씨 명의로 이전했다가 나중에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절차입니다. 은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준비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은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상담받은 내용과 다른데요. 성훈이 당황했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은숙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상담받을 때 이런 방식의 절세는 불법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은숙이 성훈이 몰래 준비한 증여계약서, 원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서류는 뭐야, 여보? 순간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유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났어? 당신 서재에서 찾았어. 35년을 함께 산 아내 몰래 집을 다른 여자에게 증여하려는 계획이었구나. 최유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훈 씨가 증여한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요? 은숙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유리 씨, 이 집은 제 공동명의예요. 제 동의 없이는 1평도 넘길 수 없어요. 법무사도 당황하며 서류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건 불법 서류네요. 공동명의자의 동의 없이 이런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최 변호사와 상민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김은숙님의 변호사 최영수입니다. 최 변호사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이성훈 씨, 최유리 씨, 두 분이 진행하려던 일은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무단 처분 시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날로부터 일주일 후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성우는 결국 은숙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최유리는 성훈을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고 성훈 회사에서도 이 일이 알려지면서 은퇴를 앞두고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은숙은 집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상민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성훈 형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혼해야지. 35년간 헌신한 아내를 이렇게 배신한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된대? 변호사 말로는 이번 일 때문에 내게 훨씬 유리하다고 하더라. 특히 이 집은 내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대. 그런데 더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 뭔데? 이성훈이 최유리한테 준 돈들 알고 보니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게 많았대. 횡령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상민이 놀랐습니다. 정말? 그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겠네? 그 순간 성훈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완전히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아니, 은수가 정말 이혼까지 해야 하나? 은숙이 차갑게 성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성훈 씨,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어? 그게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열린다면서 법인카드 남용에 부정행위에 이제 연금도 깎일 거라고 하던데. 성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최유리 그 여자가 너무 과하게. 과하게? 35년간 나와 함께 일궈온 이 집을 저 몰래 애인에게 넘기려던 게 과한 게 아니고 그 여자가 사실을 말하는 게 과한 거야. 성훈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 은숙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 건다고 하더라.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서. 뭐라고? 본인 말로는 순진한 여자를 속여서 범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거지.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하더라. 성훈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신이 선택한 길이잖아. 은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바보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려 했어. 그런 사람과 어떻게 계속 살 수 있겠어?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성훈의 회사에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성운이 지난 2년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3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모두 유리와의 만남에서 사용한 돈들이었습니다. 누나 들었어? 성훈 형 횡령으로 고발당했대. 응,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어. 이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럼 재산 분할에서 더 유리해지겠네? 그렇지. 게다가 최유리 그 여자가 소송까지 걸었으니 이성훈이 가진 돈은 거의 다 날아갈 거야. 한 달 후 성운은 집을 떠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고 퇴직금도 횡령금 변제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최유리의 위자료 소송도 패소하면서 추가로 1천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은숙은 상민과 함께 집 앞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성훈 형 정말 처참하게 망했네. 자업자득이지. 은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되어 있어. 그런데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전혀. 은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35년간 헌신한 아내를 배신하고 집까지 넘기려던 사람한테 무슨 동정을 느껴야 해? 상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 완전히 역전승이네. 그런데 제일 웃긴 건 최유리 그 여자가 이제 성훈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면서 다니더라고. 본인은 완전 피해자인 척하면서. 정말 뻔뻔하네. 뻔뻔한 게 아니라 영리한 거지. 본인도 살아남으려면 성훈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날 저녁 은숙은 혼자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35년간 남편과 함께 앉았던 식탁이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산도 이제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훈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수가. 나야.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 무슨 부탁? 내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최유리한테 위자료도 줘야 하고 회사에서도 돈을 물어내라고 하고.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 은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35년 전 결혼할 때 뭐라고 했지?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지키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정작 당신은 나를 지키기는커녕 배신했지. 은수가 제발. 그리고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웃기지 마. 당신이 날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당신 혼자 해결해. 당신이 선택한 길이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은숙은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에게는 석양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은숙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아봐.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욕심쟁이 남편은 모든 걸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고 계산적인 애인은 남자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35년간 참고 견딘 아내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은숙은 저녁 준비를 마치고 가장 비싼 와인을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창밖에서는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의 승리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